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돈벌이의 현안이 되어 있는 거 같죠? 김정은이가 해외 유학파라 그런지 돈 맛을 아는 것 같아요. 나라를 이제 아도를 쳐놓고 돈벌이에 열중을 하고 있는 스멜인데 스멜이. 일단 뭐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용병으로 쓰고 여자들은 이제 일을 시키러 보내더라고요, 러시아로.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한 30, 40조 정도를 번다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들 버는 거에 10분질 벌고 앉았는데, 참 뭐 애처롭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하나 딱 운영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딱 이렇게 또아리 틀어놓고 삥 뜯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통일을 왜 부정하고 그리고 그토록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맨날 그놈의 그 조국은 하나다, 조국 통일 만세 이런 거, 마치 그러니까 통일이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북한한테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통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같은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본인들은 이제 명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야 마치 주체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고, 남한은 마치 어디 이제 정말 괴뢰 정부 같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일을 되게 원하는 국가고 남한은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비췄던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북한은 왜 저렇게 통일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힘으로는 미군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주한미군이 딱 버티고 있고, 3만 명, 4만 명 되는 주한미군이 지금 좀 줄었지만, 그때만 해도 전술 핵무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전술 핵무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이게 90년대쯤 나갔을 거예요. 아마 91년도인가 그때쯤 나갔고, 원래는 전술 핵무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핵대포, 핵지뢰까지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알았었는데, 힘으로는 이제 남한하고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대학생, 임수경이 이런 사람들 이제 해서, 야, 니네 정부가 자꾸 통일을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북한이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사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듣기에는 진짜 애들은 돈을 모르잖아요. 대학생들은 돈이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안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옹졸해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던 거죠. 그때는 통일이 제일 1순위. 마치 무슨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통일 외쳤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되게 통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우리가 국제 정치를 잘 모르고 국제 정세를 몰랐던 시절이라 그냥 북한이 통일을 외치는구나, 우리도 통일해야지 이런 것만 했지, 왜 북한이 통일을 저렇게 외쳤는지,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정확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걸 알겠던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뭐야 이거,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저 이거 맨날 보면서도 이거 보면은 정확한 내용을 얘기 안 해줘. 이기택 교수님도. 정확한 얘기를 얘기 안 해줘. 그냥
비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가 명확히 나오는 거죠. 남한에는 막강한 주한미군이 있었고, 또 전술 핵무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에는 핵무기 당연히 없고, 그리고, 중국은 이미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밀어를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소련은 상당히 허덕이고 있고, 네. 미국하고 이제 그 미스 냉전에서, 이제 뭐 스타워즈라는 어떤 그런 대목에서 이제 거의 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한테 밀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밀리더라도 군사는 또 앞서 나가 있어야지 국민들한테 뭐가, 이 가오시가 되는데 입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도 못하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 민족, 이 한반도 내에서 이 민족에서 나름대로, 뭔가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너희들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얘기함으로써 이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동정심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제 흡수통일이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제 내피셜에는 북한이 남한한테 또는 남한과 같은 미국한테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예. 왜? 일단 거의 뭐 어마무시한 미군의 어떤 그 전력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남한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본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자체는 중국한테도 약간 좀 그렇고, 러시아한테도 그렇고 정확한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방법은 뭐다? 국민들에게 흡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통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정서적으로나 또 명분적으로도 북한이 약간 좀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뭐 걔네들 얘기했지만 뭐 고려연방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 되는 체제가 다르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가를 나라로 보면 안 돼요. 정권으로 봐야 돼, 정권. 왜?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도 솔직히 무슨 뭐 그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정권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예. 내가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 예. 김정은 일족한테 자기가 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 정권이 유지되는 게 더 급선무인 거야. 예. 그게 급선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보면 통일을 외치고, 뭐, 우리 한민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필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까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왜? 기본적으로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도 이미 너무나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이 나 있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명분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던 거야. 뭐, 예를 들면, 딴 데를 벌기 위해서, 밀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음지로 가게 되잖아. 음지로.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뭐,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용병을 보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여자들 내보내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안 해왔던 것들, 약간 본인들이 약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까지만 해도 80년대 막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나름 자기들이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 뭐 돈을 못 벌어도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런 개념인가? 영화 시리 한번 보이죠? 영화 시리 보면 그거 막 사람들 막 훈련하는데 진짜 뭐 조국 통일 만세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지금 도덕적으로 투철한 어떤 준비 태세, 전투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이 뭐 썩어 빠진 어떤 이 자본주의의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정신 상태가 흐트러졌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자부심도 없는 거야. 그런 도덕적인 우월성도 없고 또 본인들의 체제적인 우월성도 없고 그리고 뭘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통일해서 너하고 나하고 이 얘기도 할 수도 없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앞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제 돈만 벌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이제는 흡수통일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재료로 만들면서 계속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 가져가는 거지.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왜 남북 관계라는 것을 단순히 뭘로만 봤다? 그냥 뭐 같은 민족이 합해지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지도자의 결단 이런 것만 생각했지 실제로 북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어차피 정권이라는 것이 뭐 사실 계속 선거를 하고 뭐 이런 정치 시스템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남한은 남한대로 뭐 통일이 뭐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감론 자체가 어떻게 좀 약간 바쁜 거죠. 자기가 지금 여기서 뭐 정권 해먹기도 힘들고, 자기는 뭐 국회의원들 몇 명만 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것이 더 급한 거지. 뭐 저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아유, 우리도 힘들어.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본인들은 또 통일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얘기해봐야,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우리도 사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고, 뭐 낳는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 통일이 됐다고 해도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됐다고 해도 남한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뭐 SK니 현대니 뭐 이런 대기업들을 본인들이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시스템, 이 고차원적인 국가 시스템을 이제는 북한이 뭐 이걸 흡수한다고 해도 이걸 뭐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보다 더 못한 사람 밑에 들어가 있겠냔 말이야. 누구 말 맞다나 뭐 늑대가 개 밑에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한 명이라도 김정은 밑에서 순순히 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바에는 핵무기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핵무기라도 뭐 한 50개, 100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흡수통일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북한이라는 국가가 남북한이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국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국가, 특히나 무슨 국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온전한 국가로서 그냥 남음으로써 동북아에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계속 이제 소위 해서 뭐 어떻게 벌든 간에 뭐 사람들을 팔아서 벌든 뭐 여자들을 뭐 일을 해서 벌든 이렇게 해서 벌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그냥 영속시키고 싶은 것이 이제 북한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솔직히 뭐 20대고 30대고 뭐 60대, 50대 어느 계층이고 간에 지금 통일을 원하는 계층이 없잖아요, 사실. 네. 사람들이 뭐 굳이 뭐 영토적으로 합쳐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들도. 뭘 영토적으로 합쳐? 네. 그냥 어떻게 한다? 아니 그냥 우리 그 시간에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뭐 대만 여행 가고 괌 여행 가고 사이판 여행 가고 뭐 유럽 여행 가지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금강산 가야 돼 백두산 보러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영토가 넓어지고 뭐 통일이 되면 더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막 뭐 번영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독이 통일돼서 과연 독일이 지금 강해졌느냐 이걸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10수년을 통치하면서 독일을 예전에 서독처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도 아니고 서독도 아닌 어정쩡한 국가를 만들고 또 미국하고도 되게 소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강대국이 돼가지고 프랑스라든지 영국을 막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전 서독보다도 별로 아니면서도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 독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독일이 좋지. 통일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져가면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에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사실 통일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민주당도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진보, 특히 좌파들이 통일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우파들은 그냥 무조건 북진 통일, 흡수 통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대화를 통해서 뭐 통일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좌파들도 통일 얘기 안 해. 예.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도 뭐 통일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아.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북이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분단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분단이 아니라 이제 막 다른 국가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김정은이가 몰아가고 있고 남한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특별하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생각하는 거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통일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김정은이가 통치력이 무너진다거나 북한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과연 바라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그 다음 정권이 뭔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만약에 지금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아노미 같은 상황이 돼 있고 무정부적인 국가가 돼 있을 때 과연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매우 심각하게. 동독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서독이 흡수통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비용을 유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비용을 유발해. 예. 그리고 서독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한국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남북이 통일되길 바라면 해결이 돼요. 제가 항상 모든 해결책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예를 들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보다 남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친미 국가가 된다면은 미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남한하고 합쳐지길 원한다라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 주둔을 하고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다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엄청난 어떤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엄청난 그 뭐랄까요 중력 그리고 어떤 그 복사열 태양 같은 그런 복사열을 만약에 쏘아준다면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합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뭔가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 한반도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김정은이가 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왜 통일에 대해 뜨뜨미지근한지를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국가의 힘이 필요하느냐? 러시아, 중국, 일본 힘은 하나도 안 필요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변 국들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통일이 돼 있었다 그러면 분단을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분단이 돼 있다 그러면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현상 유지를 가장 좋아해요. 주변 국가들은. 왜? 뭐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뭐 되게 엄청나게 뭐 발전하고 뭐 이걸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남북이 통일됐을 때 어떤 국가가 될까?
만약에 진짜 뭐 완전히 다 폭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 그때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엄청나게 불안한 국가가 될까봐 그걸 걱정하겠어요, 러시아가 중국이? 응?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데 그런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병합을 한다 그래도 러시아 전체 영토의 몇 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한국이 남북이 통일했든 말든 러시아 관심도 없어, 솔직히. 그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이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 통일 한국에서 어떤 기능을 부여해 주느냐, 그리고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남한 정부가 도와주면 얘기가 아주 쉽게 풀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설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